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건강한 자유를 찾아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아시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당뇨병을 앓고 계시거나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무려 2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숫자죠?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신다면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2명이 당뇨병과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뇨병, 정확히 뭘까요? 당뇨병이라는 게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에요.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이 있죠. 3다 증상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다음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다뇨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다식 증상들이에요. 나도 요즘 물을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당뇨병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지속된다면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왜 당뇨병에 걸리게 될까요? 당뇨병의 원인을 보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당뇨병이 있는 유전적인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환경적 요인입니다. 유전적 요인은 어쩔 수 없지만 환경적 요인은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바로 이 부분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답니다. 첫 번째 실천법, 몸무게와 뱃살 관리하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체중 관리예요. 특히 뱃살 말이에요. 나는 별로 뚱뚱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겉보기에는 말랐어도 배만 나온 말은 당뇨병이라는 것도 있어요. 왜 뱃살이 문제가 되냐고요? 배 주변에 쌓인 내장 지방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기계에 기름때가 끼면 잘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요. 그렇다고 무작정 굶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서도 건강한 근육을 키우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실천법, 담배와 술. 이제 그만. 담배와 술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 이제 와서 뭘 끊어? 라고 하시지만 정말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좁아지고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은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이 늘어나기 쉽고, 특히 맥주 같은 경우는 맥주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뱃살을 만드는 주범이에요. 그래도 친구들과 만나면 한 잔 정도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해해요. 하지만 건강한 몸으로 친구들과 더 오래 만나려면 지금부터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좋겠어요. 세 번째 실천법, 똑똑한 식사법. 이제 가장 중요한 식사 이야기를 해볼까요? 60세 이후에는 특히 뭘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져요. 먼저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좀 거칠고 맛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만 드시면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현미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채소를 많이 드세요. 채소는 맛이 없어서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살짝 데쳐서 참기름에 묻히거나 된장찌개에 넣어서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밥을 먼저 드시지 마시고 채소나 나물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답니다. 아침 식사도 꼭 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침을 걸으면 점심에 더 많이 먹게 되고 혈당도 더 급하게 올라가요. 아침에는 간단하게라도 미역국 한 그릇, 계란 하나라도 드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천천히 드세요. 빨리 먹는 게 습관이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으면 포만감도 더 빨리 느끼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요. 네 번째 실천법, 무리하지 않는 운동. 운동 얘기만 나오면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 무슨 운동을 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60세 이후야말로 운동이 더욱 중요한 시기예요. 격렬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집 주변을 하루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특히 식사 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면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는데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겨울에는 추워서 밖에 나가기 힘드시죠? 그럴 때는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TV를 보면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계단이 있으신 분들은 계단 오르내리기도 훌륭한 운동이에요. 근력 운동도 중요해요. 무거운 기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육이 늘어나면 혈당을 더 잘 사용하게 되거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혹시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운동 전으로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운동을 하다가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탕이나 초콜릿을 조금 드시면 돼요. 당뇨병의 무서운 합병증들. 이제 좀 심각한 얘기를 해보겠어요.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당뇨병 자체보다도 합병증 때문이에요. 당뇨병이 오래 지속되면 우리 몸의 여러 곳에 문제가 생겨요. 심장병,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고 신장이 나빠져서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눈에도 문제가 생겨서 시력을 잃을 수 있고 발가락이나 발에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아서 심한 경우 절단까지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너무 무서운 얘기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무서운 합병증들은 혈당을 잘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실제로 당뇨병을 앓고 계시면서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현실적인 문제 관리에 소홀한 이유들. 안타까운 것은 많은 당뇨병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관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소홀해진다는 점이에요.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약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나이에 뭘 그렇게 까다롭게 해라는 생각들 때문이죠. 하지만 당뇨병은 조용한 병이라고 불러요. 합병증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도 별다른 증상이 없거든요. 또 다른 문제는 가족들의 무관심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드시고 싶은 거 드시게 해드리지라면서 단 것을 자꾸 권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의 사랑이겠지만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답니다. 조기 발견의 중요성. 40세가 넘으시면 특히 가족 중에 당뇨병 환자가 계시거나 비만이시거나 임신 중에 당뇨병을 앓으셨던 분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검사는 어렵지 않아요. 공복 혈당 검사, 식후 혈당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등이 있는데 가까운 보건소에서도 간단히 받을 수 있어요. 검사 받기가 무서워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훨씬 더 무서워요. 일찍 발견해서 관리하면 건강한 삶을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거든요. 희망적인 메시지와 실천 방안. 여러분,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요즘은 좋은 약들도 많이 나왔고 혈당 측정기도 간편해졌어요. 무엇보다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70세에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는데 지금 80세가 넘으셨지만 매일 산책하시고 식단 관리하시면서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당뇨병 덕분에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고 농담까지 하실 정도예요. 그럼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오늘 저녁부터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요. 둘째, 내일부터 식사 후 10분간 집 주변을 걸어보세요. 날씨가 나쁘면 집 안에서라도 좋아요. 셋째, 이번 주 안에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해서 건강검진 일정을 잡아보세요. 넷째, 가족들과 함께 이 영상을 보시고 서로 건강관리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여러분, 60세 이후의 삶이 더 소중한 이유는 지금까지의 인생 경험과 지혜가 쌓여있기 때문이에요. 이 소중한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려면 지금부터라도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당뇨병은 무서운 병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예요. 잘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